앞서 전해드린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지금 입고 계신 의상은 어느 때 입으시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7월부터 네.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전국의 2만 6천 개소 위험개소에 불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불시 점검 때 입는 옷인데 혹시나 또 이 방송 끝나고 어디 불시 점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장관님 오늘 나온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대책 꼽아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네, 우리 많은 국민들이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을 많이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처럼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공동의 이익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한 구조를 만들고 특히 산업재해는 끝단에 있는 영세 사업장 또 외주 노동자들에게서 발생됩니다. 실제로 사고가 나는 이들에게 지원도 강화하고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고령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배달 라이너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책도 함께 담았습니다. 뭐 말씀 들어보자면은 좀 인식의 전환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안전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브랜드가 됐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뭐 어떤 자동차 기업, 스웨덴 볼보 같은 기업은 안전이 하나의 브랜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또 국격을 높이는 일이다. 예. 이런 인식, 사회적 인식이 또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에 그러한 국민적 인식 확산도 함께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자, 장관 취임 직후부터 직접 현장 방문해서 불시 점검 진행 중이신데 지금 입고 계신 의상이 그때 입는 옷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다녀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불시 점검을 하는 이유는 과연 실제로 일들이 벌어지는 곳에서 무엇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일들이 지켜지지 않는가를 알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추락사고, 재래형 사고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추락사고가 줄지 않습니다. 네. 추락사고 같은 경우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한다든지 발판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안전띠를 건다든지 하는 기초적인 아주 기본적인 조치만 하더라도 사망까지 이르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예. 왜 이런 기초적인 일들이 안 지켜지는 것인가라는 것들을 불시에 점검하고 또 어려움들을 알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불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그 인터뷰 전에 명함을 교환을 했는데 네. 여기 보면은 명함 뒤편에 네. 떨어지면 죽습니다. 네. 이렇게 적어놓고 네. 다니고 계시네요. 그 일종의 뭐 홍보라고 할까요? 우리 근로감독관 중에 한 분이 워낙 추락 사고가 많이 벌어지고 근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자기 명함 뒤에다가 이렇게 세 가지 안전 조치 꼭 해달라고 한 거를 제가 이제 차용해가지고 제 명함에도 그렇게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네. 자, 산업 현장 재해 핵심 원인으로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꾸준히 지적해오고 있으신데 네.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먼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2021년도로 기억됩니다. 강주의 한 아파트 철거 현장에서 엄청난 재해가 발생됐습니다. 네. 그 아파트가 그대로 넘어지면서 지나가던 일반 시민들도 사망하는 사고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는데요. 네. 그걸 보면 평당 예를 들어서 철거 비용이 원청에서 내릴 때는 28만 원이었는데 하도급, 하부 다 불법입니다. 2, 3차는 다 불법인데 최종 단계에서는 원청에서 내려준 돈의 16%만 됐고 실제로 그 작업을 하는 사람은 이 돈 가지고 공기를 맞추려다 보니까 예. 무리하게 작업하게 되고 그게 중대재해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대재해를 잉태하고 있는 불법 다단계 구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근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대책 중에서 그러면 이런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만한 대책은 어떤 걸 꼽아주시겠어요? 이번 대책의 또 하나의 특징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K문화 강국이라고 하는데 네. 이 산재왕국이라고 하는 말과 이 과연 병립할 수 있는 말인가? 그리고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부만의 문제는 아니고 모든 부처가 협업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불법 다단계 하청 구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와 함께 우리 국토부, 그다음에 공정거래위라든지 입찰을 제한하는 거라든지 이런 범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서 중대재해를 양산할 수 있는 구조를 바꾸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요. 이러한 구조를 바꾸는 거는 몇 개월 만에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상설 특별위원회도 만들어서 임기 5년 내내 이러한
잘못된 관행과 구조를 바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 발생 시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경제적 제재도 대책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계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산재를 예방하는 것은 노사 모두의 이익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가 발생되면은 작업 중지권이 발동돼서 또 공기가 늘어집니다.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예방에 들어가는 돈을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투자라고 생각하고 사전 예방을 잘하면 될 것인데요. 이번에 가징금을 도입한 이유는 일각에서 그동안에 혹여라도 사고로 인해서 받는 벌금이나 이런 것보다 안전 비용을 줄이는 것이 더 이득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분도 일부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징금 경제적 제재 방안을 도입했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네. 정부가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것은 지원하고, 그래도 네. 반복될 때는 가징금도 적용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노란봉투법 실시와 관련해서 네. 또 경영계에서 여기에 대한 또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득할 계획이십니까? 경영계에서 이번 노조법 개정에 대해서 법문이 모호하고 오히려 뭐 파업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하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법이 시행을 6개월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서 경영계의 그 우려 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할 예정인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현장 지원 TF팀도 만들었는데 네. 경영계의 목소리도 충분히 잘 반영해서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설명 들어봤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